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5월 4일자 해외 축구 일요일날 경기 한번 미리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제 그 세리아 위주로 많이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라리가에선 레알 경기라든지 그리고 첼시 대 리버풀 같은 경기들, 지금 리그 레이스나 뭐 챔스권 진출 이런 데 중요한 경기들 있잖아요. 몇 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엠폴리 경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엠폴리 대 라치오. 저는 엠폴리 경기마다 내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엠폴리의 무슨 기록이 이제는 21경기까지 늘어났습니다. 일단 12월 8일 이후로는 아예 승리가 없어요. 중간에 이것도 무승부고 6무 15패 오랫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그 이제 리그 17위에 위치를 한 레체와 승점차가 2점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 레체가 자빠졌을 때 엠폴리가 1승만 거두면 강등권을 탈출할 수도 있겠지만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경기력으로 볼 때는 엠폴리보다도 오히려 베네치아가 탈출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이 와중에 7위까지 밀려난 라치오를 만납니다. 지난 파르마전에서 라치오는 되게 고전했었고 슈퍼서브 페드로가 가까스로 2골로 무승부를 만들어냈었죠. 지금도 이제 라치오는 챔스 진출권 4위까지 사실은 승점 차이가 2점밖에 안 나거든요. 그 자리를 이제 4위부터 8위까지 전부 다 한 경기 차이로 노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라치오는 사실 얘네가 경쟁팀과의 이제 맞대결이나 골득실 전부 다 밀려가지고 반드시 엠폴리를 좀 잡고 갈 필요는 있습니다. 같은 승점이면 라치오가 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뭐 동기부여는 상당하다는 소리예요. 엠폴리는 강등권 탈출을 위해, 라치오는 챔스권 진출을 위해 동기부여는 상당한데, 라치오를 뭐 그리 믿을 수 없는 시기이긴 하지만은 그냥 엠폴리가 너무 못하고 있어가지고 라치오의 뭐 일반승 배당이 괜찮기도 하고 일반승 정도는 좀 충분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 엠폴리가 이제 1부 리그에 살아있었던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얘네 이제 맞대결상으로는 라치오가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해서 16년부터 해가지고 쭉 보면은 맞대결도 10승 2무로 많이 이겼었다, 그런 것들이 보이길래 저는 뭐 라치오의 원정승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몬자 대 아탈란타 경기인데 뭐 쉬운 경기죠. 그냥 몬자는 이제 강등 확률이 98.5%라고 그래요. 이 경기에서 끝맺음이 날 수가 있다. 뭐 아탈란타는 원래 얘네들이 챔스 진출권 경쟁권보다도 오히려 리그 우승 경쟁권에 가까웠는데 이제는 4등이랑 3점 차밖에 안 납니다. 방심하면 안 되기는 해요. 막판 흐름 봤을 때는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탈란타도 종종 사고가 일어나는 팀이라고는 해도 아탈란타가 뭐 필드 위에서 만드는 이런 찬스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리그 내 어떤 팀한테도 안 밀리는 팀이죠. 그래서 그런 공격력으로 몬자를 상대한다면은 저는 아탈란타가 원정이지만은 대승을 거둘 수도 있다고 보이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몬자는 지금 또 14경기 동안 2무 12패로 최근에 그냥 아주 안 좋고, 더 넓게 보면 중간에 1승이 있긴 한데 넓게 보면 그냥 27경기 동안 1승 5무 21패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성적이면 그냥 강등을 당해도 싸다는 마인드입니다. 몬자가 분명히 홈에서 이 강등을 막기 위한 그런 뭐 사투를 펼칠 테지만은, 근데 그런 예측도 한참 전부터 했는데요. 그냥 요즘에 이러니까 그래갖고 저렇게나 긴 무승 행진 중이라면은 리그에서 또 이제 양학을 장활하기로 소문난 아탈란타라면은 이 경기가 몬자의 강등을 확정지을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고, 저는 아탈란타의 뭐 핸슨까지도 도전해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이제 로마 대 피렌체인데 챔스 진출권 4위, 이제 그 4위인 유벤투스의 승점은 62점이거든요. 근데 6등에 있는 로마는 지금 승점 60점이고 피오렌티나는 8등인데 59점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제 피오렌티나까지는 챔스 진출권을 노릴 만한 그런 순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는 직전 경기에서 인터밀란을 이제 2위로 끌어내리는 원정승을 거뒀었고, 그래서 무패행진을 지금 로마가 이 정도 구간 달리고 있는데 18경기 동안 13승 5무 이렇게까지 늘려버렸습니다. 반대로 이제 피렌체는 시즌 막판에 이제 모이스킨이나 도도 이런 친구들의 부상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뭐 3백을 쓴다든지, 얼마 전에 이제 베티스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4강 1차전을 패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경기는 챔스에 도전하는 피렌체 입장에서는 윗순위 팀을 끌어내릴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이기도 해요. 뭐 유럽 대항전도 지금 뭐 이런 4강에 오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모두 뭐 놓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피오렌티나는. 근데 이거는 로마가 워낙에 아까 봤다시피 그냥 성적이 지금 이렇고요. 팀적으로도 쇼무로도프가 이제 로마 이달의 선수상을 받는다든지, 주장이었던 이제 크리스탄테도 원래는 엄청 욕도 많이 먹고 밀렸었는데 스스로 증명해냈어요.
요즘에 많이 살아나가지고 폼이 안 좋았던 애들, 이런 애들이 살아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요즘 같은 이런 폼과 이런 기록들을 등에 업고 피렌체를 따라올 만한 게임이 아닌가. 특히나 홈이라면은 로마 그냥 홈만 따지면 지금 이러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로마의 승리라든지 좀 양보를 한다면 햄무 같은 것도 볼만한 것 같은데 배당상 일반승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볼로냐 대 유벤투스 리그 4위와 5위 대결이 열려버렸어요. 제가 계속 세리에 챔스 진출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유벤투스가 이제 볼로냐한테 4위를 뺏겼었다가 볼로냐가 이제 아탈란타한테 잡힌 틈을 타가지고 4위 자리를 수복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유벤투스가 파르마한테 졌을 때 그때 볼로냐가 벌렸어야 됐는데 그때 또 이제 볼로냐도 우디네세랑 비겼거든요. 찬스를 못 잡은 셈이에요. 그래서 남은 경기 동안 유벤투스는 이제 라치오 정도 남았고 볼로냐는 이제 밀란이랑 피렌체가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둘 다 이제 이 경기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져버리면은 남은 일정에서도 승리를 못 챙길 가능성이 꽤나 있는 게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사실 챔스를 두고 맞짱 뜨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다. 대단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볼로냐 하면은 얘네들이 홈빨이 그냥 말도 안 되는 팀이에요. 올 시즌도 베로나한테 졌던 거 이거 한 경기밖에 안 졌고 초반에는 무승부가 되게 많았지만 어쨌든 여기부터 해가지고 아직까지 홈에서는 1패밖에 없고 그 1패 이후로 전후로 해가지고 승리가 상당히 많죠. 어쨌든 볼로냐는 홈에서 매우 강한 팀이다. 작년에도 인터밀란이랑 밀란 이렇게 딱 두 번밖에 안 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최근에 보면은 그냥 뭐 얼추 여기서부터 보면은 23년 2월 26일부터 거의 뭐 한 40경기 동안 패배가 3번밖에 없는 셈이에요. 이 정도로 볼로냐는 홈에서 매우 강한 팀이었었다. 저는 유벤투스가 감독을 바꾸기 전이나 후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정도 팀인 거는 똑같고 이 경기는 볼로냐가 최소 무승부 이상을 거둘 만한 게임이지 않나 싶어요. 일단 뭐 홈에서 잘 안 지는 게 보이기도 하고 사실 뭐 저번에 아탈란타 때 부러진 것도 그게 원정이었었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유벤투스가 아무리 마탱이가 같다고 해도 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두 팀이 비겨버리면 오히려 밑에 있는 로마, 라치오, 피렌체 6, 7, 8등 팀이 좀 호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는 쪽은 챔스 진출권 경쟁에서 나락으로 빠지게 될 거다. 글쎄 몇 년째 홈 강팀인 걸 보여주고 있는 볼로냐가 이런 중요한 게임에서 저는 승점을 아예 못 얻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얘네들도 맞대결상으로 그 이제 유벤투스가 그 스쿠데토 경쟁력을 이뤘던 2022년부터 보면은 맞대결상으로 1승 5무입니다. 유벤투스 기준으로 1승 5무고요. 무승부 같은 것도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유벤투스의 승리 가능성을 조금 배제를 하고 싶고 무승부를 우선시하고 볼로냐의 햄무 이렇게 고배당 쪽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셀타비고 경기인데 뭐 레알은 지금 보시다시피 바르셀로나를 추격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챔스나 코파나 전부 다 탈락을 했기 때문에 바르시아가 자빠지는 것만 기다려야 되는데 이 와중에 유로파 진출을 노리는 셀타를 만나게 돼버려요. 유럽 클럽 대항전 진출권 이쪽도 꽤나 경쟁이 치열합니다. 셀타 밑에 44점 팀이 3팀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위권 팀들한테는 유럽 대항전 나가는 것 자체가 구단의 수익에는 꽤나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꽤나 중요한데 어쨌든 뭐 나름대로 동기부여가 있는 가운데 붙는 매치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이거는 상대전적입니다. 상대전적. 맞대결상으로 이 레알 마드리드가 비교적 이게 전부 최근 기록이거든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그 코파에서 무승부가 한번 있었는데 연장 가가지고 레알이 이겼었고 쭉 보면은 레알이 많이 이긴 게 보입니다. 이거 다 비교적 최근이거든요. 이 2017년 이때 이제 코파에서 셀타가 한번 레알을 잡은 적이 있었는데 2차전부터 해가지고 레알이 14승 3무거든요. 18경기 동안 셀타한테 한 번도 지지를 않았다. 되게 많이만 붙었는데 셀타한테 한 번도 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리그에서는 홈에서는 6시즌 연속으로 마연의 성공 중이다. 레알이 셀타한테 강한 거는 뭐 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와 그 라리가 경기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뒤집기 찬스가 될 전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기를 앞두고 뭐 일정도 일주일 간격이라서 널널하니까 레알이 저는 이런 게임을 놓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여전히 뭐 수비 쪽에 부상자가 정말 많은 것들. 뭐 벨링엄도 누워있고 맨디, 리디거, 알라바, 카마빈가, 밀리타, 뭐 카르발 장기 부상자도 있고 지금 레알이 이 꼬라지기는 한데 뭐 꼬일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다면은 셀타가 또 오바팀이라는 것도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봄직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레알 사이드로 좋게 보고 있고 기록상으로는 뭐 헨슨까지도 될 것 같고요. 오바 같은 것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첼시 대 리버풀 경기도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뭐 따로 뭐 예측을 하는 거나 그런 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여러분이 정보를 알고 가시라고 조금 소개를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는 양 팀이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경기죠. 리버풀은 뭐 챔스도 없는데 이미 리그 우승 확정을 지었고 남은 기간 동안 리버풀은 딱히 뭐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반대로 첼시는 이제 EPL이 그 챔스 티켓이 5장이 됐기 때문에 5위 자리를 수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승점이 60점인데 노팅엄이나 아스톤빌라 둘 다 승점이 60점입니다. EPL은 그 라리가나 세리아랑 다르게 얘네들은 그 골득실을 우선시해요. 다른 리그는 이제 상대전적 우선시하는데 세리아나 라리가는 골득실을 우선시를 합니다. 그래서 첼시가 추격을 받고 있다. 뭐 그런 거고 이제 첼시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병행하고 있지만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이제 주전 경력이 떨어진 애들이 나오는 편이고 최근에 이제 리그 8경기 동안 5승 2무 1패로 17승점을 얻었어요. 그 전에 10경기 동안에는 이제 승점을 9점밖에 못 얻었는데 다행히도 첼시는 시즌 막판에 경기력이 조금 올라온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버풀처럼 첼시가 이미 우승을 확정지은 팀을 상대한 게 이제 이번에 7번째거든요. 그 전에 6경기에서는 1승 2무 3패로 별로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최근 이제 2020년 코로나 시즌에도 리버풀 원정에서 진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미 우승 확정지은 팀한테도 동기부여가 적은 팀한테도 사실 첼시는 기록이 안 좋은 편이다.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근데 사실은 이제 또 우승을 확정지은 파리 생제르맹이 리그에서 지금 막 엄청 연패하고 있기도 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거를 보면은 리버풀도 굳이 이미 우승한 시즌에 큰 이제 뭐 개인 수상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도 아닌데 주전들을 투입해가지고 괜히 막 열을 내다가 부상으로 다음 시즌까지 영향이 가버리면 그것 또한 큰 문제거든요. 리버풀도 사실은 뭐 열심히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이 들긴 듭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첼시 쪽에서는 시즌 초반에 좀 주도를 하던 니콜라스 잭슨이나 콜 팔머 이런 친구들의 침묵이 가장 큰 과제인데 콜 팔머는 1월 15일 이후로 리그 득점이 없고요. 니콜라스 잭슨은 지난 이제 에버튼전 지난 주말에 리그 12경기 만에 무득점을 끊었었습니다. 어쨌든 첼시 초반에 주도하던 애들이 참 안 좋다는 것들 그런 거고요. 이거는 그리고 맞대결도 볼 게 있는데 이제 모든 대회에서 첼시는 모든 대회에서 리버풀한테 맞대결상으로 최근에 10경기 동안 7무 3패예요. 무승부 비율이 엄청 높았는데 이 경기에서도 만약에 못 이긴다고 하면은 옛날에 이제 85년에서 1990년 사이에 그때 11경기 연속으로 첼시가 리버풀한테 못 이겼던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랑 동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을 언급을 했는데 뭐 동기부여는 첼시만 명확하고 홈경기이기도 하죠. 이거 리버풀의 스탠스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라이벌 팀이기도 하고 리버풀도 굳이 여기서 막 첼시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지켜내야 된다 이런 사정을 봐줄 필요가 없기도 하죠. 이게 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2020년 아까 말했던 코로나 시즌에 리버풀이 그 31라운드 여기서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우승 확정 지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7경기나 동기부여가 없는 매치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4승 1무 2패 여기에는 첼시를 홈에서 이긴 것도 있었고 반반 이상은 승리를 좀 해왔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두 팀의 상황을 이렇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이에 맞게 뭐 기록에 따라 입맛에 따라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기록을 신경 쓴다면은 저는 뭐 리버풀일 것 같고 동기부여를 우선시한다면 첼시일 것 같은데 양 팀의 맞대결은 공식전 뭐 7연무도 있었었고 최근에 비기는 게임도 오지게 많았어가지고 그냥 뭐를 선택해도 어렵다는 마인드가 있는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어찌 보면 저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기록들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롤도 이제 세기 말에 막 어떻게든 승격점 올라가가지고 플레 다이아 가보려는 애들 발목 잡는 게 참 재밌잖아요. 리버풀도 뭐 그런 마인드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참 입맛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